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꼬였네요. 됩니까? 합니까? 잘 지냈습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한 달 만이죠 지금. 네, 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 한 달하고 4일 만입니다. 월간으로 바꿔야 되나요? 월간 가치행담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격주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저번에 자강님의 탈북기를 듣다가 어디까지 했었죠? 위기에서 그렇죠. 네. 같이 있던 분이 그쵸.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어떻게 함께 풀려났는가에 대한 얘기를 네, 친장님이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다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웬일로 유튜브에 진호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통산으로 봐도 받는 두 번째 댓글이죠. 저번에 팟빵에서 한번 받았고.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답글도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인기를 얻으면 좀 뭐 달거 말거나 뭐 다 하긴 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느슨해질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직 먼 나라 절실하고.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직은. 저희 막 진우님. 댓글 달리면 막 저희끼리 카톡 해가지고 야 댓글 달렸어 막 이러면 감동하고 이러고. 저는 1대1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네. 댓글 내용이 김일성이 사탕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던데 배급도 그렇고 사탕도 그렇고 왜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생산 수단이 국유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모든 주민이 김일성이 고용한 피고용인이잖아요. 그러면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배급이나 뭐 생일 때 사탕 주고 술 주고 하는 게 김일성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인데 북한 주민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고맙다고 하는 건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의 상식을 그렇죠.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이게 자본주의 어떤 논리가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는 사회잖아요. 여기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똑같죠. 뭐 똑같이 내가 일하고 내가 네. 벌어서 쓴다가 맞는데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일한 만큼은 아니다. 그렇죠. 일한 만큼만 받으면 공산주의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일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죠. 똑같이 분배하는 게 사실 공산주의잖아요. 그런 논리에서 볼 때 이게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주고 너가 우리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왜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되느냐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그 국가 김일성 일가한테서 받는 네.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당연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존재시키고 지키는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뭐 군사적인 거 다 통틀어 가지고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국민들이 있고 인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그 예. 표면상은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그렇죠.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워낙 그게 어떤 세뇌의 효과이나 어떤 교육적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제 생각에는 북한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가부장제 사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부장제의 확대다. 네, 그냥 가부장. 그러니까 집안의 대장은 아빠고 그렇죠. 그 제일 위에 국가의 대장으로서 그렇죠. 지금 수령이 있다. 김일성은 그런 북한에서 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아버지가 표현 자체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대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완전 개판인 거예요 사실. 뭐 이리저리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고 맨날 할머니도 있으면서 그러면 막 술도 막 먹고 막 자식들 와서 패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좀 무서운 사람들한테 찍소리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최고인 거지. 왕이죠. 네, 왕이지. 그런 그렇죠. 느낌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북한이 생각하는 김일성이라는 어떤 아버지는 네. 밖에서도 위대해요? 큰소리 뻥뻥 치고 네. 우린 진짜 전 세계에서 다 김일성을 칭송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로요? 진짜로. 맨날 그 TV에서 막 뭐 뉴스 나오고 뭐 기록 영화라고 있는데 홍보물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그런 걸 보면은 막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왔고 뭐 하안을 보냈고 뭐 서한을 보냈고 그렇죠. 그런 거 신경 막 많이 하는 쓰긴 거예요. 하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다 그런 거죠. 뭐 네, 리비아, 그런 막저 제3세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기선 나름 거더라고요. 북한이 인기가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네. 독재 국가들 중에 3대 간 나라가 없는데 우상이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 너무 부럽거든요. 걔네가. 차우세스크인가? 그래도 김일성 차우세스크 완전 엄청 팬이요. 다 그대로 따라한 거래요. 방문했다가 완전 감동 먹고서 차우세스크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루마니아. 루마니아. 총 맞아 죽었잖아요. 거기 보고 가서 야 이게 되는구나 하고서 그대로 하려다가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총 맞아버렸구나. 혁명당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좀 국제사회 최후로 상황이 나갔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이랑 사실 북한이 유지될 수 있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남한과 북한의 대치, 긴장 뭐 상태. 북한과 중국, 미국의 네, 대치. 중국과 미국의 또 서로의 대치. 그러니까 원래 그게 어떻게 보면 남북 상황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뭐 뭔 일만 하면 지금 북한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다, 지금 뭐 네.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뭐 그것도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근데 아무튼 북한도 그럼 뭔 일만 하면은 지금 미제가 우리의 숨통을 죄는 그렇죠, 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원래 내부의 갈등은 외부 네. 그렇죠. 그게 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그래서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갈등을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위협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우린 그럼요. 사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미제 위협이라는 얘기만 해요? 남한 그렇죠. 뭐 반동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해? 괴뢰 도당이죠. 여기서는 미제와 괴뢰 되게 도당이죠. 북한을 되게 막 큰 위협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북한에서는 되게 좀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 아, 같아요. 우습게 봐요? 네. 아, 좀 미국의 좀 그런 차이가 앞잡이. 있겠네요. 미국 막 말하면 없으면은 미국 미국- 없으면은 네, 이제 미국 따까리다 뭐 이런 식. 때려 죽일 수 있는 뭐 이런 군 작전권도 다 미국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는 주적이 미국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긴 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미국이잖아요. 사실. 아니 사실 우리가 전쟁 일으키지 못. 그러니까 우리 네.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전쟁 못 일으켜. 뭐 이렇게 못 그러니까요. 일으키긴 하죠 현재로선. 근데 전작권 얘기는 어차피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나중에 바뀐 그 전작권을 이제 회수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만으로도 때려눕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미국 그 철수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사실 미국 철수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해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죠 네, 기본적으로. 원하지도 않거니와 기본적으로. 예,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이거 전쟁 하면 안 돼.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미국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본토로 기본적으로 아 총알이 미국은 안 전혀 날라올 상관없잖아요. 테니까. 그게 미국의 힘이잖아요 사실. 네. 본토로 총알이 안 날라온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찰나의 평화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인 게 사실 네. 북한이 이제 핵을 완전히 완성하면은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그렇죠. 지금 상황이 뭐 되니까 그 전에 뭐 손을 쓸 가능성이 사실 그런 말이 계속 높아 보이는 있죠. 무섭죠. 근데 제가 볼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 6.25 때는 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이 상황이나 이 시대에 와서 남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능력 드네요. 자체가. 근데 당시에는 능력도 그렇고 먹을 수 뭐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공산 진영도 컸고 막 자본주의 진영이랑 막 싸우고 있었고 그렇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세계 내가 한정으로 하더라도 여론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자기 편으로.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어렵죠. 드네요. 그때 당시엔 또 미국이 그때 무슨 어디 선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네. 남한을 빼버리는 일이 그 있었잖아요. 무슨 독트린이었나? 네, 뭐 네, 기억 네. 안 나 사실. 그래가지고 닉슨 독.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무식한 다 소리 이제 전략적 판단을 네. 잘못했다. 미국이 개입 안 할 거라 생각했다는 말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알고 그러니, 들어갔다. 예. 네, 그런 것도 있었죠. 하여튼 저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교육의 효과라고 교육도 생각해요. 있겠죠. 뭐 세뇌 교육. 그러니까 태어나서 바로 하는 얘기가 김일성 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아버지 김일성 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럼 말할 때 성경 기도문 외우듯이 시키는. 그러니까 느낌인데? 교과서에 종교적인 면도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말을 배우려면은 막 교과서 보고 하잖아요. 그게 첫 나와요? 문장이 아버지 심각하네. 그 까고 정도면 아버지 대원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러고 거기 사진이 뭐가 있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김일성 생일에 이렇게 네. 선물 받고 이렇게 인사하는 막 그런 사진 막 있고. 저는 전 진짜로 사실 거기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 없으면 북한 망하고 우리 인생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또 독재자들이 벌써 한 두세 명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후계를 못했네 다. 안 한 건가? 하고 싶었겠죠. 하고 싶었을라나요? 어려웠을 진짜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뭔가가 있었는지 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재 국가의 많은 수가 대부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독재자들도 대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반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를 물려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다가 무리수두다가 망하는데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은 사실 그쵸 대놓고 시도한 사람도 네. 많지 않고 근데 뭐. 시민들이 대를 한 대는 이어줬죠. 근데 그거야 뭐 민주적으로 어쨌든 된 사실 거니까. 뭐 선거로 드는 됐으니까. 생각이 그 중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이 독재예요, 아니면 중국은 민주주의인가, 일당 독재인가? 독재 아닌가요? 일당 독재? 저렇겠지만 일당 독재긴 한데 어떤 한 일가가 막 독재하는 거 그렇진 아니에요?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독재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좀 중국도 그거 뭐 10년기 삼성에서 단체로 재단 만들듯이 그렇죠. 재단으로 그 쓸걸 느낌으로 만드는 아, 느낌.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제 집권층하고 10년 동안 키워가지고 다음 할래 하고 그렇죠. 해서 그게 뭐 잘 돌아간다 이게 뭐 새로운 체제다 했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또 모르는 모르는 일이죠. 일이고 지금 이미 좀 장기화 되려는 추세도 결국에는 보이고 그러죠. 모든 정치적 공론화를 공산당 내에서 다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산당이 마치 국가인 것 마냥 당이 국가인 것 마냥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국가 아니었습니까? 얼마 당이 국가예요? 노동당이 국가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은 수면님은 이제 가부장제라고 하셨지만 네. 좀 역사적인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동양의 그런 걸로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 북한 희한하다 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좀 나라님 개념이 요즘도 그럴 수도 있잖아.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도 그렇죠. 최근만 전 봐도 대통령 그렇죠. 퇴임했을 때도 마마하면서 뭐 흐느끼는 사람들 나오고 그래서 되게 떡하긴 한데 어쨌든 공주님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나오긴 그렇죠.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이제 붙잡고 얘기 들어보면 어찌 우리가 감히 그분을 그렇죠. 네. 끌어내릴 수가 있냐 아니, 이런 저는 논리를 펴는데 요즘에 그 뉴스나 이런 데서 패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패족. 네. 노무현 그 친노 진영도 그렇죠. 옛날에 패족 얘기를 들었었고 이번에 지금 친박 사람들도 패족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패족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완전 그 말인데. 나라님의 그 시절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치 비평하는 쪽에서 뭐 재밌게 그런 사극적인 그렇죠. 말을 갖다 예, 예. 쓰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 쪽에 그런 우리- 세계관 예.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도 천하를 잡는. 저만 해도 그 패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개념이 어떤 의도로 다 그 와닿는 게 표현을 있거든요. 썼는지에 대한 게 확 이해가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원주의를 적용하면은 그게 네. 동양적인 민주주의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동양적 민주주의. 이제 이거를 약간 사대적인 시선을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이 동양인 놈들은 이래서 민주주의를 못 해먹는다. 글러먹은 종자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옳다고는 못하겠고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식 민주주의라는 이렇게 말을 하기 네. 시작하면 우리식이 어디서 붙으면- 많이 들어본 얘기가 되는데 조선식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조선식 사회주의라는 조선식 그쪽에서도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북한 조선식 사회,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 군사정권 때도 한국식 민주주의 원래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했잖아요. 어떤 이념이나 가치가 있을 때 그거를 원칙대로 관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한다고 말을 하고는 그걸 우리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면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근본적인 그 가치관까지 문제가 우리식이라고 생겨버리니 하니까. 우리식이라고 하면서 그럼 그거는 어물쩍 어떤 넘어가면 민주주의나 민주주의가 어떤 아닌 거지, 그렇죠. 그냥. 예. 기본적으로 그 기조가 틀린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민주주의를 우리식이라고 어느 정도로 하더라도 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느 정도는 그냥 권위적인 문화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선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절차, 민주적 말 그대로 민주주의에서 그 하는 기본적인 가치들은 지켜야 되는 그렇죠. 것이 민주주의인 거고 그것까지 안 지키면 이제 우리식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그냥. 근데 그 네. 좀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예. 사람이 누구나에게도 침범받을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음. 그 사람들의 뜻이 모여서 권력이 나오고 해서 위임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치 체제 자체도 사실은 서양의 굉장히 특수한 역사적 조건 아래서 나온 것이 거기 그 바탕에는 또 기독교에 각각 하나가 신의 형상을 예. 물려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신에게서 받은 권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고대 뭐 그런 전제가 폴리스에다가 있어서는, 예, 이제 그런 신의 경험부터 개념이 나오고 신의 개념이 기독교적인 포함되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형성이 된 거라서 그렇다면 그게 없으면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게 불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돼버리는데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깝깝한 아니 얘기가 근데 같고 말씀하신 거를 또 일리가 있다 해서 저도 생각이 그렇진 드는 게 않아요. 동양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 그걸 이상향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네.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전혀 없었다. 다 근대에 들어온 예, 거죠. 근데 들어온 거고 과거에는 진짜 왕이라는 게 있고 그 왕이 이제 하늘에서 부여한 그거잖아요. 그 네. 왕에 대한 거를 천자, 뭐 그렇죠. 중국의 천자의 그쵸. 개념도 그렇고 맞아요. 천 개념이 사실 우리 하늘에서 내려서 참 하늘이 후진 것 증거라는 같은데 직이라는 근데 거죠. 우리 사실은 현대 정치판에도 과연 그게 없느냐라고 하면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운을 타고 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천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음. 민중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돼서 끌어내린다 이게 아니고 네. 천이가 전 폐주를 떠났다. 새로운 천인이 나타날 것을 거의 그런 식으로 정권 아니, 교체를 그 받아들이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북한에서 네. 김일성이 천인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요? 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인이란 말을 써요? 네, 하늘이 내려준 은인이라고. 멀리 우리 갈거 없네요. 은인이라고. 거기 있네, 저기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중문과 부전하면서 뭐 역사 이런 거 하잖아, 중국사 예. 이런 거 하면서 막 보면 진짜 아까 그 황제들 원래 천인 하늘이 내준 사람인데 예. 걔가 하늘인 게 아니라 하늘이랑 뭐 이 백성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요.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 똑같이 했네요, 뭔가. 하늘을 안 믿잖아요. 아 그 웃긴 게- 전통적인 그게 체계적으로 완전히 내려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거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것도 아무래도 뭐 잘 안 다니긴 하지만 카톨릭이긴 하고 하니까 이게 저는 이미 토종 한국 사람의 머리가 아닌 가치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제 스스로 쟤를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또 많이 달라지면서 분명히 60대, 70대, 50대 분들이 변하잖아요.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확실히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하자면은 꼭 다 변한다. 우린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좋은 그러니까- 쪽으로 변한다. 네. 그러니까 뿌리 가면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남북한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북한이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 보면 뭐 저게 뭔 놈의 은혜야라고 우리는 웃기게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우리 세대 차만 해도 어르신들 생각이 너무 깝깝하잖아요. 그렇게 변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도 언젠가는 그런 네. 노땅이 되겠죠. 그러겠죠.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한창. 일단 뭐 이 댓글 얘기하다가 민주주의 뭐 얘기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저희가 뭐 사실 저희 얘기를 또 들으신다면은 네. 본인의 의견을 갖고서 저희가 대화하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네. 막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막 설명해 주다가 결국에는 그냥 스토리처럼 얘기만 해주자, 이해는 시키려고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본인이 이제 생활하는거나 모든 거에 있어서 남한에서 모든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저요? 그런 사고관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저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하니까 아직 뭐 북한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다. 막 이런 그런 얘기를 뭐 하는 사람은 없겠지. 친구가 술 북한적 먹다 마인드가 보면 뭔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막 뭐 사고 방식이나 또는 예. 그 체제나 예치제 생각해 볼 때 뭐 그 차이도 느껴지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뭐 하니까 본인한테는 큰 자산이지. 이 시스템에서도 살아보고 저 시스템에서도 그쵸. 살아보고 이 자체는 경험을 아예 저희 집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 결국에 사람은 모두 살아남으려고 하더라. 살아남으려는 거는 근데 뭐 똑같아. 그 살아남는다는 게 북한에서는 정말 생명을 부지하는 게 살아남는 거고 여기는 좀 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걱정은 안 하고 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생명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헌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헌법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나라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했냐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이제 먹고 살 것만 해주면 된다라는 설이, 그러니까 이게 견해 대립이 있는 거죠. 진짜 이것도 나라에서 먹고 살 것만 보장해주면 된다. 이제 제일 고차원적이고 나라에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그 견해가 문화적인 문화까지. 수준까지 어느 정도 문화적인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인간이 이제 뭐라 해야 돼? 문화적 인간이라 해야 되나? 자기가 원하는 문화인으로서 행복하게 어떻게 말 그대로 진짜 풍족한 인간답게 뭔가 삶이 이렇게 풍족한 소위 말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을 의식주만 해결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묵일이었나? 어쨌든 서양 쪽에서는 네. 최저 생계비 그런 거 산정을 할 때 한 달에 영화 2번 뭐 그런 것도 넣어서 산정을 한대요. 문화적 생활을 할 수 그게 있도록. 반영이 된 거네. 근데 우리는 뭐 난방비, 식비 뭐 이런 것만 북한에서는 하지. 그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게 딱 의식주면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랬대요. 막 나는 인민들이 기아집에서 입합에 고깃국을 그 먹는 날이 얘기는 오고. 유명한 네.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그거를- 남한에서도 유명해요. 웃긴 게 지금은 한국에서는 말하면 푹 웃긴 소리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김정은이 되고 나서 김정은이 김일성 많이 따라하잖아요. 네. 뭐 살도 찌우고 그런 머리도 얘기를 튀고. 해요? 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막. 또 고깃국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웃긴 게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뭐 먹을 거는 이제 다 먹고 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로 못 사는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정말 아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아직도 뭐 그렇죠. 그래서 분들 세모녀 있죠. 사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게 죽는 또- 일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걱정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뭐 네, 무심한 그렇게- 얘기일 수가 예, 있는데 그렇게 물론 무심한 얘기일 수도 물론 근데 있죠, 그건 그게. 시스템이 빠진 거죠. 정말 뭐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긴 그게 한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거를 최고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쌀밥에 고깃국이 도달 가능한 거였다가 이제 90년대 와서 그게 참 망한 옛날에 거죠. 좋은 시대의 꿈이 됐다가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뭐 그런 상황이죠. 제가 듣기로는 먹는 지금 문제 요즘 좀 괜찮아졌다고 맞아, 하던데. 시장에서 최근에 네.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시장에 소고기가 나온다고 얘기가 있더라고 기사가. 야, 많이 발전했다. 소를 소를 판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네, 소는. 소고기가 북한에서 소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소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는 기름도 없고 기름도 부족하고 뭐 일을 시켜야 기계도 돼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가 없으면 일을 못 한다면 사람이 끓여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되게 진짜 완전 뭐 인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대우를 받아요. 소를 죽이면은 조선시대 소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조선시대 수준이에요. 거의 그때 그 정도의 그렇다고 어떤 처벌을 받는.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농장마다 가면은 소가 꼬리가 잘려 있대요. 근데 그 소가 꼬리가 잘리면은 네. 힘을 못 쓴대요. 네. 근데 그 꼬리를 누가 잘랐냐면은 반동 놈들이 자른 거죠. 네. 거기 말로는 그러니까 막 한국이나 또는 중국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죠. 소 꼬리가 그렇게 몸에 좋다. 그걸 중국에다 팔면 돈 엄청 많이 준다. 네. 그럼 사람들 진짜 줄 알고 그걸 다 잘라 판대요. 네. 팔면은 사실 그 소 꼬리는 별로 그닥 쓸모 없는 건데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본적인 이유는 거기 농사 망하게 하려고 소들 일 못하게 하려고 막 네. 그런 말을 퍼뜨려서 예. 다 잘라버린다 해서 그래서 한때 뭐 소꼬리 자르면은 진짜 뭐 총살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소를 먹는다니 시장에서 사실 상당히 처벌하고 있대요. 사업 이게 경제가 저도 있다. 제가 아, 최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면 지금- 안 되고 예, 처벌한대요. 처벌한다니까요 소는. 예, 소모 하면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네. 많이 발전했다. 2014년 기사가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빈부격차가 생겼고 그러니까 있다는 소고기 거지. 수요가 생겼다는 있다는 거죠. 얘기인데 분명히 아직도 그러니까 뭔가 시장 진일보 경제가 좀 했다고 느끼는 게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생겼다는 거고 어디서 어떤 공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암암리에라도 유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의 된다는 어떤 얘기죠. 의식이나 여러 가지 누군가의 상황이- 집에는 그렇죠. 달러가 있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때는 북한 시장에는 진짜 뭐 총 빼곤 다 있다는 말이 설이 있거든요. 장마당에는.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소가 없었어요. 손 없었어 근데. 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소가 있다니. 북한 장마당에서 심지어 진짜 예.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이런 거 다 팔고 마약까지 팔거든요. 마약이야 뭐 북한 지금 많이 한국에 없는 많잖아요. 것도 있네요.
한국보다 낫네요. 한국에서 마약 못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지. 그건 뉴스 보면 연예인들 막 네, 어디 뭐 구한다고 다구예요. 하잖아요. 장마당 요즘에. 합법은 아니에요. 진짜 위험합니다. 걸려면 근데 갈수 있어. 다 잡혀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신기하게 경찰들이 잘 잡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들 그 일 잘해요.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들. 일단 참.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네. 얘기 한번 뭐였죠? 근데 이 댓글 핵심이 어쨌든 그 국가에서 주는 거랑 백성들이 받는 거랑 백성이라고 있고 시민들이 받는 거랑 네. 1대1 관계인데 왜 국가에서 주는 걸 더 크다라고 생각하느냐였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 그게 그 급여가 자기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을 거라. 그렇죠. 그 세금도 그렇고 그렇죠. 급여 월급은 자체 월급은 찌꼬리 같이 주면서 항상 투덜투덜 하잖아. 그리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 그게 생각에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들인 건데. 우리. 근데 그게 참 건전한 불평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죠. 나라에 해준 게 많다. 저 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맞잖아. 근데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나 내가 한 것만큼 회사에서 나를 왜내 뭘 돈을 해줘? 뺏어가냐. 회사에서 휴가도 못 쓰게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게 민주적인 관점에서 근데 북한은 참 다르죠. 저도 막 탈세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보면서 얘네들 탈세하고 뭐 어떤 공자들이 탈세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돈은 또 저렇게 많이 버는데 왜 그 세금을 안 낼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다 보니까 세금이 사실 저는 한 뜯긴다고 좀 그렇고 세금을 내봤자 한 뭐 많아봤자 20만 원, 30만 원 이렇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 그거 30만 원만 내 앞자리가 바뀌는데. 그렇죠. 본인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회사 전체적인 걸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근데 그 더 많이 버는 나와서. 사람들 액수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세금이 엄청나게 엄청 달라지죠. 내죠. 공이 몇 개 더 붙을 거 아니에요. 세전세후 소득이라는 게 엄청나게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사실 세금을 거의 안 뜯기는. 여기에 있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기하 경제 아닌가? 우리나라 소득세가 사실 우리 맨날 부자증세 네. 하지만 이미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내는 구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근데 되게 거기 들리죠. 진장님이 있으신 곳이 이런 거죠. 이게 건설 현장 일용직 분들도 사실은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당 요즘 1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제일 마지막 현금이 건네지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당으로서 현금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아주 많은 숫자는.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세금도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며요. 그렇죠. 엑스에 따라 달라. 저희 그 어떤 임원분이 막 엄청 막 투줄거리면서 성과금을 받았는데 반 뜯어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세전으로 8,800만 원 넘어가 버리면은 맞아요. 그 세율 자체가 그게 소득세율이 만당이 확 떠버립니다. 그래서 몇 프로냐 했더니 40%를 네, 40% 정도 한다고.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재조정해야 된다는 네. 거는 뭐 전부터 나온 많이 얘기고 있죠. 그 해야 될것 구간을 같아요. 세분화해야 된다. 저도 한번 이런 봤는데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우리 엄청난 고소득자도 나왔고 그렇죠. 그 좀 애매한 고소득자도 이게 근데 웃긴 게 많은데 8,800 다음에 1억 얼마인가가 있고요. 그 다음 구간이 3억인데 이 웃긴 게 8,800을 넘어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40%대 30 후반대로 확 뛰어요. 그 세율이. 근데 3억으로 올라가는 거는 또 그 정도로 그 뛰진 정도는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40 막 1%막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요. 조금. 네. 그거는 슈퍼리치에 대한 세율이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슈퍼리치에 대한 거는 상황이 아직도 근데 이거야 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8천이 물론 뭐 고소득이지만 네. 근데 외벌이로서 4인 가정으로서 그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세전, 많은 거라고 하는 세전 거 어렵잖아요. 8,800으로 4인 가족 힘들어요. 뭐 그거 만만치 서울에서는 않습니다. 사실 뭐 쉽진 않죠. 40% 예. 8,800에서 여유롭다고 하면 여유롭게 할 수도 8년 있지만 40%면은 거의 한 3천이 그럼 실수령 한 4천 4,5천 되는 거 아니에요? 4, 5천 훨씬 넘어가요 그래도 40% 되는데. 40%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하여튼 많은 받을 수 있습니다. 8,800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40%면은 3,200만 원 아니에요? 잠시만요. 다른 얘기 하고 계세요. 내가 네. 이렇게 계산해 놓을게. 지금. 연봉 계산기 있어요. 내가.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좀 애매한 3, 4천 정도 버는 맞벌이 부부들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게 근데 집값이랑 같이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그렇죠. 뭐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로도. 8천에서도 집 자기가 벌어서 사는 건 안 돼요. 그 집이 정도로.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집을 팔천으로 뭐 안 물려받을 집이 되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러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윤택하게 살 수 있지만 이게 근데 사람인 연봉 계산기로 제가 돌려봤거든요. 연봉 네. 9천만 원. 연봉 9천만 원으로 4인 가족에 2인 자녀, 그러니까 네. 미성년 2인 자녀로 했으니까 예상 실수령이 월 630만 원이에요. 아주 고소득이에요 이게.
아주 월 고소득이죠. 그렇게 되네요. 네. 월 600이면 한 7천 7천 예. 7,300. 그렇죠. 아니 그럼 뭐 그 정도 내셔야지. 좋네요. 받아야겠다 그 정도. 그 정도들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 정도 벌면은. 네. 아무튼 그걸로 정리하고. 아 자꾸 딴 데로 가네요 자꾸. 예. 시간 우리 한 10분만 피드백 한 10분만 받자 그랬는데. 자꾸 돈 얘기로 흘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안 그래도 남북한 사회 얘기를 좀 네, 같이 사회 하려고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저번에 하는 거니까. 작은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것만 예. 듣다 보니까 딴 얘기를 너무 피드백을 못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일단 그러면은 아, 예, 이번 피드백. 시간에 끝내시죠. 네. 네, 잠깐 쉬기 전에 요거만 마무리를 하고. 그래. 이거는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 탈북 결심하기 전에 어머니 중국 가셔서 몇 년 안 오고 하실 때 그때 네. 이제 학교에서 받는 비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더라 네. 그런 표현을 저번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잘못했으면 혼내고 뭐 사고 치면 공개 사과해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원래 하는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는? 북한에서는 토요일마다 네. 생활총화라는 걸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누구를 무조건 비판해야 돼요. 네.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네, 반드시 비판할 하는 게 거예요. 없어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좀 거의 아니 서로 짜고서 그냥 서로 그렇죠. 비판을 그렇게 하는 하면 안 거죠. 돼? 거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소한 걸로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뭐 할 때 손을 안 씻는 걸 봤습니다. 뭐 네, 뭐 그런 걸로 식으로, 하죠. 식으로 예를 할 뭐 거 제가 아니에요. 뭐 담배 폈다고 하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그건 그 큰일 비판하면 나니까. 선생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네. 그럼 비판 안 해도 맞아 죽는 거죠. 걔한테.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서로 죽자고 하는 거지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너 죽어라 이런 거 아니면 안 아주 하죠. 아주 사소한 문제 서로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쟤는 지각을 했습니다. 뭐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고 그런 걸로 할 텐데. 고기를 뭐 먹는 수업 걸 시간에 봤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졸았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수위가 갑자기 진지해졌다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기잖아. 그걸 좀 진짜 이렇게 무서울 것 같다는 그렇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뭐 요즘 아까 이런 거죠. 똑같이 막 요즘 수업을 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어떤 정치 사상 상태가 나태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사람들 말하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 생각 없이 한 걸 수도 있었죠 옛날처럼. 그렇죠. 걔네 해야 되니까. 걔네는 음. 근데 선생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막 와서 막 그 또 하루 끝나고 조회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그 끝나 마무리할 때 막 뭐 어머니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우린 정치사학적으로 더 무장해야 된다 이런 지금 거. 생각해 보면은 그때 친구나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시간에 제일 뭔가 모욕적인 얘기가 뭐였어요? 네, 좀 큰 거 없었어요? 모욕적인 크다기보다는 본인이 느끼기에 저는 그 모욕 막 먼저 내고 제가 느끼기 모욕적이라는 생각은 못. 그치. 제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막 저한테 막 좀 완전 협박하는 식으로. 네. 제가 그때 막 좀 열심히 공부하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막 준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너 이게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고. 엄마 안 오면은 막 그러면서 뭐 잘하면은 막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막 상황에 막 저기 교화소 가는 그런 거예요. 거잖아요. 사실 저를 교화소에 보내겠어요. 근데 그때 무서웠죠. 네. 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무서운 것도 그냥. 아니 나에게 교화소라는 말까지 네, 우리 엄마가 이런 완전히 얘기를 도망갈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막 여권을 갖고 있었고 원래 뭐 올수 있는 언제든지 올 수 가능성이 있는 있잖아요. 뭐 아예 그냥 날라버린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막. 이게 감시 사회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아. 그 선생들도 사실은 탈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거나 별 생각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기에겐 그게 실적이 될 거 아니에요. 학생 중에 네. 하나가 탈북을 하면은 그리고 그렇죠. 그게 또 안 됐어요. 엄마 한 2년 3년 안 온 후로부터 결석을 할 수가 없었고 조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그럼 굉장히 구체적인 압박이 들어오네. 그걸 진짜 그걸 안 시켜주더라고요. 음. 뭐 진짜 아프잖아요. 막 집 가고 싶으면 원래는 보내주거든요. 아프다면. 그래요? 가고 싶으면 안 보내는 거예요. 네. 있으라고. 저는 12년을 개근하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진짜 한 번 정말 아파가지고 그때 그날이 무슨 김일성 네. 동상에 뭐 참배 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막 그래서 막 음. 청소하는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제가 좀 이렇게 감기 걸려- 편두통이 감기 심해가지고 걸려 원래 편두통? 좀 네. 심했었거든요. 네.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 그래서 막 너무 심해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4층에 막 창문 열고 토하고 막 그 정도로 압박감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도저히 못 가겠다 했더니 선생이란 놈이 막 정신 너 지금 동상 행사 갔는데 미쳤던 식으로 막 사실 거기 논리는 미친 거 맞죠? 아무리 아파도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야지. 가서 죽으면 이제 아름다운 얘기가 미담이 되는 거잖아요. 미담이 되는 거죠. 연료비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때도 그만큼 충성이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주변 그때 봤을 때 정말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충성한 사람들이야 소수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요, 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예. 서로 근데 그런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는 했다니까요. 저도 진짜 전쟁 나면은 네. 김일성 위해서 저 가미가제처럼 막 네.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그런 정신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 막 전쟁하면 안 된다. 무섭다. 그 정도는 했었어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까지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은 했었죠. 막 너무 귀찮고 맨날 불려 나가니까 진짜. 예, 교육이 진짜 무섭네. 그렇습니다. 예, 평범한 학생들한테도 전쟁만 나면은 나는 김일성을 위해 죽겠다. 저희 막 그런 얘기 한다니까. 이런 애들이 막 생각 모여서
담배 피면서 막 여기 한국에서는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여자에게 막 예. 술 얘기 막 형한테 우리 모여서 야 만약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넌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재미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군사국가긴 해요. 교육용 영화에서나 볼 수 그 그러니까 정훈 시간에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마 군대에서도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희 학교가 특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좀 워낙 성분이 좋은 집 그래서. 애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많았고 불량한 막 애는 불량하겠죠. 당 뭐 보이부 이런 네. 애들이었고 하니까 그래서 볼 수도 있겠네. 그런 더 그런 걸 수도 아니 진짜 있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나만 군대 버전으로 상상해 보니까 완전 정운용 교수잖아요. 김일병 지금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은 정세가 안 좋다는데 김용은 전쟁이 나면 뭐 할 거야? 그러면 아 나는 총을 잘 쏘니까. 그래서 북한군 놈들을 많이 쏴 죽여야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뭐 어떤 누군가가 그걸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인으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진짜. 얘기를 교육을 하는 게 막 계급 교양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토요일마다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 토요일은 그냥 교양 그런 계급 교양 뭐 정치 사상 교양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주 토요일은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대경의 생활총화까지 가는 건데 그러니까 시작이 김일성, 김정일, 김종숙이라고 김일성 와이프 그 뭐 혁명 역사라는 뭐 그런 거 하고 막 애기 듣고 막 외운 거 막 말하고 그런 거 하고 다음에 이렇게 막 제식 훈련 이런 거 해요. 그런 거 막 군사 훈련도 좀 하고 장애물 넘기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철공 팽모 하고 생활총화 미니 하고. 군대 미니 군대. 네, 그런 계급 교양 투쟁할 때 막 그런 것도 해요. 6.25 때 6.25 전쟁 시기에 막 미군이 우리한테 저질렀던 만행. 아저 6.25 아니면 또 궁금한 하나 질문 하나. 거기서는 남침이 했다 그래, 북침이 했다 그래? 거긴 남침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북침이라고 그러죠. 북침이라 그래? 네. 아 그래? 그러니까 북한을 침공했다 미국이. 미국에서 북한을 침공했다 그래? 네. 그러니까 뭐 1960 아씨 까먹었네. 1950년 6월 25일. 아 이게 사상이 사상이 지금 틀려먹어서 그때 침공을 당했대?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 휴일이었대요. 거기서 그때- 진짜로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네, 자기들도. 미국 비행기가 그쪽에 삥 날아서 전설이죠. 폭탄을 퍼붓었다고. 그런데 영국적 조선인민군이 4일 만에 반격을 개시해가지고 서울을 함락시켰다. 거기서도 근데 남한에서 침공했다는 얘기는 안 해. 미국에서 침공했다 그러지. 미국이 침공했던 거죠. 남한은 그럴 힘이, 거기는 남한 개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럴 힘이 없긴 거기는 했어. 남한은 막 뭔가 이렇게 총도 제대로 써 막 네. 국경지대 막 짝대기 들고 서 있었다고 막 그런 그러면 식으로. 본인은 이제 남침이 아니고 북침을 했다는 좀 그렇게 헷갈려 생각하고. 갑자기 말이 늘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북침이라는 이제는 남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선? 솔직히 말해. 네. 근데 이거 나는 문제되는 잘 거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집에 아니야?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사실 거기도 사실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여기도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내가 그 전쟁에 참가해보냐면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걸 준비한 과정이 있는데 그때부터 북한은 그 탱크 다 준비해가지고 해놨고 미군은 병력 막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모르죠. 근데 그거는 병력 그것도 자체가 근데 없었는데. 한국에서 교육 받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뭐 그러고 지금 현재는 아이, 공산 진영이 무슨 다 소리야, 망하고 사실 미국이 막 이렇다 하면 미국이 비를 묶고 예, 찾았다 하면은 그게 맞는 거죠. 여기 드러내야 될 거. 드러내지 마요. 드러내는 거 할 때 나중에 현재는 되고. 아니, 그래, 그거 뭐 근데 이게 나중에 갑자기 하면 제가 남친 전 북침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남친 어떤 북침 얘기입니다. 헷갈렸다가 제가 말할 때 헷갈리잖아 이게 사실 말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이제는 북한이 침공한 건지 남한이 침공한 건지도 잘 모른다는 아. 식으로 네, 안보관이 그건 좀 심해. 안 됐다. 근데 그게 질문을 내가 말한 것처럼 질문 혼동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혼동해서 그런 하죠. 거거든 사실. 그런 이게 경우가 많다고 남침이라는 말이 남한을 침공을 한 건지 그치. 남한을 한 말이 좀 건지. 애매하죠. 목적어냐 주어냐에 네. 이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애들이 이제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북침이면 북한이 침공한 건가? 북한을 침공한 건가? 북한을 침공한 북한을- 거예요. 헷갈리네 이게. 우리는 남침했다고 계속 가르치거든. 남침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남침했다고 가르치는 게 남한을 침공했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북침이라고 하는 게 그치. 그러니까 그쵸, 주어를 그러니까, 예. 쓰면 돼요. 북한의 그러니까, 남침, 남한의 그쵸, 북침으로. 그쵸. 그렇죠. 북침하면 북한이 침공했다가 되니까 주어를 약간 하면은. 그 당시 그 설문조사가 말장난하는 설문조사하고서는 청소년들의 안보가 그래서 뭐 저희는 그때 막 지금 사실 그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막 그렇게 막 해방 후 5년 딱 5년 됐잖아요. 1945년 해방되고 50년 그 사이에 그렇게 정규군을 편성해서 어떤 그렇게 오래 준비한 사실 그때 강도였던 미국이 침공을 했는데 3일 만에 네. 반격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위대한 사령관님께서 예. 하시면 또 아니 모르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그 공산당 아니면 조선 뭐 노동당 그때부터 이미 군사주의가 잘 돼 있었던 거고 그게 그대로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쵸. 남한이랑 완전 다르지. 사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부터 사실 성군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성군사상 성군 정치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성군사상의 뿌리는 1932년이라 그러거든요. 김일성이 뭐 유격대를 보천도 전투 뭐 이런 건가? 그 시기 창공전이요? 1932년 4월 25일에 뭐 했대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 이게. 야, 기억이라는 게 열심히 받으셨네. 제가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진장님의 그 질문은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예. 피드백? 뭘 알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네. 그런 분위기를 실제로 어떤 걸 네, 하여튼 당하죠. 호상 비판이 심각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죠. 처음에는 막 재미로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다고 사실 그때 저는 심각하다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그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섬뜩한 거. 선택한 거지 진짜. 이 원래 우리는 좀 자아 비판이 유명하잖아요. 공산당들이 그쵸, 그쵸, 하는 그쵸. 거를. 그래서 네. 동무 자아 비판하셔. 뭐 그런 게 워낙 사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 비판이라는 게 꼭 공산당만 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그 사회 운동하던 사람들이 물론 좌파 네. 쪽이죠. 그쪽에서 그 이념에 충실하게 이념과 자기 실천을 충실히 일치시키려고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걸 맨날 자각시키기 위해서 반성하고 계속. 그리고 서로 지적해주고 이러려고 만든 건데 그거는 이상이고 실제로는 그거가 저런 식으로 딱 하나 타겟 정해졌을 때 그걸 이제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진짜 감정당해오고 하다 보면은 그게 특히 자아 비판 같은 경우 자기 신념을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저는 사실 신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뭐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신념에 투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그게 걸 참 수도 진짜 있겠죠. 그때마다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자기 비판하는 거. 비판할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말을 다른 만들어야 되죠. 호상 비판은 네. 그나마 괜찮았어요. 상대방 까는 거니까. 뭐든 신기하게 찾아지더라고. 네, 근데 내 거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거는 본인 성격 약간 같은 그런 있는 것 같지. 느낌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부활절 그것도 좀 비슷하네. 전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잘못한 걸 가서 사해야 된다고. 근데 그 어렸을 때 사실 잘못한 거 별로 없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엄마 말 아빠 말 잘 안 들은 거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죄라고 하기는 어려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개 중에는 뭐 물건을 훔치고 이런 애들도 있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건 안 하죠. 아니, 그런 애들은 거의 하죠. 없잖아 사실. 그런 애들은. 저희 한번 어떤 애가 정말 자기 비판할 게 없어가지고 네. 친구 지우개 훔쳤다고 고백했다가 진짜 뒤지게 맞고 진짜 한 며칠 갈굼 당했잖아요. 그리고 주인한테도 뒤지게 맞고 선생한테도 맞고. 그래서 딱 느낀 게 이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구나. 진짜 심각한 건 하면 안 되는 네. 거야. 좀 안전한 사고를 일주일에 하나씩 쳐놔야겠네.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맞습니다. 그거를 학교에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생각난 건데 아까 조퇴 얘기도 저 조퇴를 안 시키죠. 그때는 그냥 아픈데 집도 안 보내주고 학교 좀 땡땡 쉬고 싶은데 안 보내주고 해서 좀 짜증난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랬겠구나. 감시해야죠.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데. 감시사였는데. 그냥 담임이 원래 북한 같은 경우는 고등중학교잖아요. 6년인데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이 쭉 같이 가요. 반 애들도 똑같이 한 가고. 사람이라고요? 예, 반 애들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훈련 계속 받는다 했잖아요. 네. 우리가 소대 단위로 나뉘는 거예요. 그게 다 바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전역 나면 그대로 그러네. 하는 거예요. 반장이 뭐 초대장 되는 거고 막 이렇게 해서. 야, 그럼 거기서 한번 까이기 시작하면 왕따 되면 이제 끝이 끝나는 없겠다. 거죠. 근데 왕따 그렇게 없어요 거기 여기처럼. 아니 뭐 그렇게. 그리고 웃긴 게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따받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막 누군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태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애가 있는데 네. 막 다 애들이 반 애들 싫어하고 까요. 네. 근데 얘가 옆반 가서 맞고 왔어요. 다 울고 가요. 그 옆반 죽이러 막. 아니 우리 소대를 건드리다니.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같네요. 동지애 막 하구애 이런 거. 전우회지 전우회. 예, 예, 좀 그런 전우회. 느낌으로. 전우회. 그래서 북한에서 패싸움을 많이 하는 게 네. 좀 이렇게 학교에서 좀 따돌림 받는 네. 친구가 좀 착하고 막 힘 좀 약하고 한 친구가 어디 밖에 나가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진짜 제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반 짱이면 어디다 맞았는데 뭐 어느 학교에 맞았대요. 그러면 다른 반 옆반 짱 원래 짱끼리 또 친하잖아요. 옆반 가서 말해 여기서 맞았는데 아는 애 있냐? 없대요. 죽으러 가자. 와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막 학교 싸움 나고 막. 자기들끼리 패싸움을 해요? 예, 북한에서? 엄청 많이 해요. 되게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제 되죠. 근데 웃긴 게 잡을 수가 없는 게 네. 경찰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네. 우리 도망가? 우락 도망가면 뭐 누굴 따라가요 그 걔가. 근데 정말 크게 싸우면은 그 북한 그 안전부라고 있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안전부에 기동대라고 있어요. 타격대인가 기동대인가? 근데 걔네는 막 젊은 애들 있잖아요. 막 20대 군대 안 가고 네. 걔네는 거기로 입대하는 거예요. 좋은데? 전경 같은 거 같은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며 막 백골단 몰라. 네. 막 그런 느낌 경찰에 그쵸, 막 맞아. 시 진압하는 네. 또 그런 느낌으로 걔네 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나타나면 그냥 진짜 목숨 걸고 도망가야 돼요. 걔네 정말 막 무자비하게 때리거든요. 근데 아저씨들이 경찰 아저씨들이 막 야 시키더라 오면은 지금보다 앞에 오면 다 도망가고 뭐 어쩌봐요 그러면. 경찰의 권력이 약한 건 확실하네 여기가. 근데 또 군대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예. 1대1로 걸리면 또 죽어요 경찰한테 걸리면. 그래요? 아까 거기는 잡히면 그냥 무조건 맞아 죽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예. 거는 100%야.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막 자전거 원래 거기서 막 자전거에 한 사람만 타야 되거든요. 2명이 타면은 교통 경찰에 단속을 해요. 네. 예를 들어 단속이 더 걸리잖아요.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싸대기예요. 저 학생들 걸리면 무조건 싸대기 빡 때려요. 빡 그리고 아씨 안 되고 부모님 뭐 하시냐고. 우리 아빠 노동부장인데요. 하면 아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딱 처음에 한 몇 번 맞고 아 이거 걸리면 맞는구나. 내리자마자 저희는 그러니까 신암 구역이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저희 아빠 이름 되면은 다 통했거든요. 네. 내리자마자 저희 아버지 누군데요? 이렇게 못 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폭력 사회. 참 문제입니다. 참. 비판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사회네 진짜. 그래서 경찰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도망가면 되니까. 네. 근데 그 정말 종북 세력도 있긴 있잖아요. 네. 걔네들 뭐를 바라고 북한을 좋아하는 거지.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해요.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렇게 네. 바닥에서 살 거는 아니니까 걔네. 그러니까요. 걔네 그런 북한 거 가라 있지. 그래도 죽어도 안 가잖아. 가지도 않을 저 겁니다. 그들이 남아서 열심히 살면서. 뭐 어떤 걸 추종할까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지금도 사실 꾸준히 있어요.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얘기해보고 시켜서. 싶다. 진짜. 양성되고 있어요. 있죠. 기대가 변한 거죠. 이제. 변하긴 확실히 네, 변하는 뭐 거 그럼 같아요. 한번 나와서 장님 한번 굴복시켜 주시죠. 장님의 종북이요? 오해를 한번 저 북한에 대한 오해를 한번 해결해 주시죠.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펜스 하나 치고 맞아야 정신 차리네. 너 진짜 북한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게 이러고 이거야 하면서 바로 주먹이 나가는 거. 이게 혁명의 주먹이다 하면서 막.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탈북기 또 다시 네, 이제 아유, 진짜 시작 다시 여쭤봐야 들었고 돼요. 예, 끊으도록 하시죠. 일단 쉬겠습니다.